번째 강의에서 안전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 강의 질문은 안전문화는 어떻게 재해를 예방할까요? 입니다. 우선 앞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챌린저 사고의 예를 들어 안전문화가 사고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만으로 안전문화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설명은 사고가 난 후에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후확신 편향일 수도 있습니다. 사후확신 편향이란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나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문화를 사고 및 재해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도 이런 사후확신 편향일까요? 다행히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과 작업장 사고 및 재해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안전문화를 먼저 측정하고 1, 2년 후에 사고율을 조사하는 예측적 연구 설계를 이용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조직의 안전문화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에 먼저 안전문화를 측정했기 때문에 안전문화가 높은 조직에서 사고율이 낮고 반대로 안전문화가 낮은 조직에서 사고율이 높다면 사후확신 편향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문화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안전문화가 사고 및 재해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안전문화가 실제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한다면 어떻게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안전문화 효과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계도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냥 듣는 것보다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신뢰가 가지요. 안전문화도 안전문화가 어떻게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장에서 안전문화를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문화 향상 방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장 시작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안전문화는 어떻게 재해를 예방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안전문화가 실제로 사고, 재해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는 수많은 경험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관련된 연구 하나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통합연구라고 해서 다양한 그 연구들을 통합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정말 효과가 있나를 보여주는 방식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그 안전문화가 안전행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제로 안전문화가 좋은 조직에서는 안전행동을 더 많이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86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연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구가 86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수도 5만 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는 것을 상관계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커지면 관계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와 이제 여기서 보면 안전문화와 안전행동 관계가 플러스고 더 커진다. 즉 안전문화가 보시면 안전문화가 좋은 조직일수록 안전행동도 더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고 및 재해와 안전문화의 관련성도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47개의 연구가 있었고 거의 29,000명,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조직의 문화가, 안전문화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고 및 재해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안전문화가 안전행동하고는 0.49, 안전문화 사고 및 재해하고는 마이너스 0.14. 이쪽이 더 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고 및 재해가 있으면 사고 및 재해에 영향을 주는 안전행동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랄고 할까요? 네, 기온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면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전 문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 행동과 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는 사고와 재해하고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고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게 있으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안전문화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까요? 보시면 우선은 안전 행동에 관심을 둔다고 했는데, 자, 안전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안전 행동은 작업자 본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안전 행동이라고 합니다. 안전 행동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안전 준수 행동.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직에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행동을 우리가 안전 준수 행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안전화를 신어야 될 때, 그다음에 뭐 고글을 껴야 될 때, 헬멧을 써야 될 때, 안전 글로브를 껴야 할 때, 이럴 때 이런 것을 실제로 지키고 일을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타입의 안전 행동으로 우리가 안전 참여 행동이라고 이제 저희 심리학자들은 부르는 게 있는데요. 사실 작업장에서 모든 것들을 안전 절차와 규정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규정만 잘 지키는 안전 준수 행동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하게 사고와 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참여 행동, 즉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안전 참여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규정이나 절차에는 없지만 동료가 혹시라도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거나 아니면 뭔가 정보를 주는 거, 알려주는 거. 또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을 요청하는 행동. 안전위원회 같은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또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 지시를 받았을 때 과감하게 그런 작업을 못하겠다고 작업 거부를 하는 행동. 이런 것도 안전 행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 행동은 어떤 결정 요인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먼저 안전 행동 이전에 우리가 직무 행동, 안전 행동이 포함되는 직무 행동에 관한 모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직무 행동이라는 것은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안전 행동도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인 직무 행동은 저희 연구에 따르면 딱 3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 지식, 그리고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숙련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이 몸에 익힌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제가 여기를 이렇게 X 표시를 해놨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해당 직무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은 있는데 그게 몸에 익지 않았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동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못 하겠죠. 또는 지식과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동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직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안전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행동, 아까 준수행동, 그리고 안전참여행동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 고구를 써야 되는 그런 안전 행동을 하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타입의 고구를 쓰는 게 맞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구를 이렇게 제대로 장착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고구를 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작업을 하겠다는 동기가 있어야겠죠.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험 유해 요소를 찾는 거, 그것을 개선 요청을 하는 것도 안전 행동이라고 했는데 뭐가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런 걸 하겠다는 동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행동을 결정하는 세 가지 안전 지식, 안전 기술, 안전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런 안전 지식, 안전 기술, 안전 행동을 결정하는 건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동기는 또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식, 기술, 동기가 높으면 저 사람은 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것보다도 심리학 연구를 보면 상황적인 요인이 꽤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 상황적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슈퍼마켓만 가도 와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슈퍼마켓의 와인 코너에 여기 유럽에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뭐 여기 프랑스 와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독일 와인입니다. 이런 독일 와인과 프랑스 와인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그게 국기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놓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주간 하루씩 번갈아서 하루는 프랑스 음악을 또 하루는 독일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프랑스 와인과 독일 와인을 사는지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나갈 때 장바구니에서 프랑스 와인이면 프랑스 와인, 독일 와인이면 독일 와인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매를 마친 다음에는 저쪽으로 데려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프랑스 와인을 샀는지, 혹시 음악을 들었는지. 그럼 대부분이 음악이 나왔나요? 무슨 음악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라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저는 이게 먹고 싶어서 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프라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프라이밍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환경적인 어떤 영향, 단서가 사람들의 동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상황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 행동이 있고 안전 행동에 지식, 기술, 동기가 영향을 주고 여기에는 개인 특성과 상황적인 특성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적인 특성 중에서도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화다라고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 문화가 어떻게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안전 행동은 사고와 재해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들의 안전에 관련된 지식, 안전에 관련된 기술, 안전에 대한 동기를 더 향상시켜서 안전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전문화가 이런 사람들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동기에 영향을 미칠까를 설명하는 이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론은 행동, 결과,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행동, 결과, 기대 이론을 여기 만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위험 요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팀장님한테 보고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안전문화가 굉장히 잘 조성된 조직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하는 행동을 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런 기대를 하겠죠. 내가 이거 팀장님한테 보고하면, 행동을 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걸 개선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는 행동이 이런 결과를 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 동기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동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했죠. 반대로 안전문화가 낮은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위험 요인을 발견해서 이런 걸 보고하는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냐면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별거 다 트집 잡는다 라고 하지는 않을까? 또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어차피 돈이 없어서 개선도 안 될 거야 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하는 행동, 안전 참여 행동이겠죠? 이런 행동을 할 동기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행동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위험 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사고가 혹은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동기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지식이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전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데 노력을 하겠죠. 내가 안전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별 결과 없을 것 같은데, 별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지식과 기술을 쌓는 노력을 하지 않을 테고, 그런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안전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장에서는 우리가 안전문화는 어떻게 재해를 예방할까요?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그 안전문화는 여기 있는 상황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는데 어떻게 예방하냐면 안전 행동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안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행동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안전 지식을 더 쌓게 하고 안전 기술을 더 향상시키고 안전한 행동을 할 동기를 줌으로써 이렇게 안전 행동을 통해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 특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에서 개인 특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화 같은 상황 요인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안전 문화를 향상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안전문화는 어떻게 재해를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